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김영계 의원 모임의 쇄신 요구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지도부는 대표 퇴진은 없다고 일축해 민주당은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여천 농협이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지원되는 수억 원어치의 유기질 비료 가운데 일부가 중간에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광주에 큰 공장이 있는 대유이니아의 부도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4년 가까이 사투를 벌여온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합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1,00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를 해 국민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의 쇄신 요구 시한인 연말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 끝에 서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쇄신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당내 일부 세력과의 결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해 초에 국민께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1월 첫째 주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했던 통합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별다른 응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탈당하기로 결심을 굳힌 상황입니다. 역시 통합 비대위 구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요구하면서 연말까지 이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던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사실상 다음 수순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1월 중 탈당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던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각각 만났지만 원론적 우려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길도 이미 정해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뭐 안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무슨 파국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연말 연휴가 남았지만 반전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는데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을 맡았던 친명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찐 친명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년 초 이 전 대표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예상되면서 공천을 앞둔 민주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며 일당 독점으로 국민 선택권이 제한된 지역에 강하게 도전해 양당 기득권 지역에서 획기적 변화,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당내 개혁 세력으로 불렸던 천 위원장은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며 전남 순천을 터전으로 정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고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30억 원대 보조금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해 수사를 받은 여천농협이 이번엔 보조금 횡령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농민에게 지원되는 수억 원어치의 유기질 비료 가운데 일부가 중간에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수 여천 농협입니다. 올해 37만 포, 7억 원어치를 농민 2,00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3년 동안 유기질 비료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료가 제대로 안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구만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근데 그 관계는 이제 확인이 돼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횡령 의혹 고발장입니다. 고발인은 3년 동안 여천농협에 비료를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비료가 제3자에게 빼돌려진 의심이 든다며 여수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천농협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3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얼마가 빼돌려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그게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에요. 지난해 34억 원의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여천농협 측은 이번에도 사건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시에서 시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한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따로 시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연락 오고 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농협 측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횡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설치 중이던 콘서트 무대 장치가 무너져 작업자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책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무대를 설치하다 작업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공사 책임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대 장치가 무너졌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따라 무대 설계 변경 여부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보도 자료를 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청렴 활동을 강화하고 2024년엔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 교육과 청렴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맞춤형 반부패 정책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으로 지난해 2등급보다 2계단이나 하락하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그 4번째 순서로 지역 경제를 휘청이게 한 대유 위니아 사태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하순부터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도 누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너 일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계열사의 연쇄부도 속에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마저 지난 10월 부도 처리됐습니다. 위니아의 협력업체만 450여 곳. 특히 1차 협력업체들 대부분은 대금 수십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집을 내놓고 가족들의 보험을 해약해가며 부도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김치냉장고 수요가 몰린 시점이라 손해를 무릅쓰고 생산 재개에 협조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산하의 조건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도 집을 내놓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공장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대유 위니아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공장은 올해 끝내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의 생계는 극한에 몰려있고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태가 악화하면서 국회까지 나섰지만 한 차례 불출석 끝에 결국 국정감사 증인으로선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의 사과는 말뿐이었습니다. 공언했던 골프장 매각은 이뤄졌지만 체불임금은 지금껏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변제 최우선으로 쓰실 거죠? 네네, 그럴 생각입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경제는 크게 휘청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어서 대유 위니아 사태의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맞서 가장 앞에서 싸운 선별진료소가 그 임무를 다하고 곧 운영이 종료됩니다. 지난 4년간 쉬는 날 없이 운영하면서 1,000만 건이 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왔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한 시민이 빈 창구 앞에 서더니 PCR 검사를 위해 진료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최대 3천여 명이 찾던 이곳 선별진료소는 지금은 이용자가 20-3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내일 광주 8곳, 31일에는 전남 50곳의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1,441일 동안 쉬는 날 없이 1,160만 건이 넘는 PCR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살을 내는 추위에도 실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직원들은 시원섭섭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한 2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안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장정에 끝이 있어서 정말 되게 감개무량하고. 익숙하게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던 시민들은 아쉽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검사 받아서 2번 제가 확진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주 편리하게 잘 보건소를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해라 하니까 아직 생소해서. 새해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대신합니다. 기존에 무료로 PCR 검사를 받았던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 입소자와 보호자 등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선별진료소가 사상 최장 운영 기록을 남기고 4년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내일 광주 전남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서해안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전체로 확대되고 모레까지 5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 영하 2도, 광주 0도 등 영하 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 9도, 장흥 11도 등 7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광주 전남지방 법무사회 회원들이 1,97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월산면 농암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신평마을 윤나라 씨가 30만 원, 신평마을 김정남 씨가 10만 원, 보성군 노동면 대련 1, 2 주민들이 15만 원, 용호 1, 2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 개묘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기 위한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밤 11시 반부터 100여 분 동안 5.18 민주광장과 민주의 종각 일원에서 시민 신년 축제를 열고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무사한 영과 건강을 기원하며 33번 민주의 종을 타종합니다. 한편 행사 당일 이용객 편의를 위해 문화전당역 기준 1월 1일 새벽 0시 30분과 1시에 소태와 평동 양방향으로 각각 도시철도를 연장 운행합니다.